안녕하세요, 테라리입니다. 진격거에 대한 호들갑이 너무 많아서 킹받아서 안 보고 있다가 저도 똑같이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일단 떡밥 회수가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봤던 장면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딱 연결되면서 오는 카타르시스,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근데 심장 받쳐야 돼서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 내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떡밥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진격의 거인은 보는 사람도 모르게 떡밥을 뿌리지만 회수도 보는 사람 모르게 해놓은 게 꽤 있어요. 그래서 다회차 할 맛이 납니다. 2회차, 3회차로 갈수록 숨겨진 서사를 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어떤 노력과 몰입에 따라 카타르시스를 더 느낄 여지가 있다.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본인이 얼마나 유미르의 백성에 가깝냐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차등적인 즐거움이 아닐까. 그래서 숨은 떡밥이 많으니까 괜히 진격거 봤다고 아는 척 했다가 너 제대로 안 봤네 이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이게 생각할 거리가 엄청 많은 작품입니다. 진격의 거인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지 않아요. 그 누구도 100%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관객 스스로에게 던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필연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연결되지 않나.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인물의 감정과 서사는 우리가 평소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의 감정이라서 이때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 타인의 이해를 거울 삼아 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진격거는 각작이다. 오늘 이 영상은 진격거를 보고 개 호들갑 떠는 영상이 아니라, 그것도 맞긴 한데 그것보다 제가 쪼렙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을 다루는 북튜버 아닙니까? 철학적, 윤리적, 심리적으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책들을 키워드로 나눠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격거를 포함한 언급된 모든 작품들이 약간의 스포가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격거의 등장인물들은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에이 프로미스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보면 자유는 불안과 책임의 무게감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러 자유가 구속되더라도 건의 안으로 들어가려는 심리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게 진격거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째서 이토록 자유를 위해 희생을 할까? 나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텐데. 그들의 싸움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자유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 스튜어트 빌의 자유론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진격거를 보면서 자유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유는 인간의 속성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흔히 대의나 이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이익을 초월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진격의 거인은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웅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엘빈 단장이 영웅에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가 외친 스스메는 제 심장을 허벌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웅적 행동은 동료들의 목숨을 대가로 쓰기 때문에 작중에서 이 악마 같은 놈, 이 쓰레기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불려요. 쓰레기 버러지는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엘빈이 악마 같긴 한데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어도 대의를 핑계 삼아 자신의 입지를 다지거나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심장을 바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싫지만은 않은데, 하지만 말이 쉽지 행동하려고 하면 무진장 어렵습니다. 새해 목표도 작심삼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두가 조사병단처럼 맞서 싸울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현실과 비교하기에는 약간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영웅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 이때 읽으면 괜찮을 책이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주인공 빌 폴롱은 아내와 5자식을 키우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어느 날 폴롱은 일 때문에 어느 수도원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애들이 뭔가 좀 이상했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바닥을 막 닦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한 아이가 다가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합니다. 주인공 빌 폴롱은 누굴 도와주고 책임진다는 게 준비된 것도 아니니까 버벅입니다. 이때 수녀가 나타나 아이를 감쌌고 허겁지겁 일 얘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는 그때부터 엄청 고민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자식과 아내를 생각하면 쉽지 않아. 또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죄책감이 그를 압박합니다. 그러다 그는 오랜 결심 끝에 수도원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의 주인공이 정의감에 불타서 아이들을 보자마자 막 고민 없이 막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마치 저 같아서 위로가 되었거든요. 물론 그 또한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바이나 엘빈과 비교하면 좀 더 인간적이지 않나. 그래서 진격의 거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 함께 읽을 책으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에는 명확한 선악의 구조가 없습니다. 근데 프리츠 왕은 명확한 악이야. 그 미친놈임. 작중 인물들은 각자의 정의를 믿고 행동하지만 그 정의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샵이나 라이너 같은 인물들에게 벽 안의 인류는 괴물이었고 그 괴물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악마라고 생각한 그들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순간 누가 악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해요. 선악의 모호함을 잘 다룬 작품 중에 하나가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입니다. 저는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이 만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내용을 잠깐 말해보자면 한 천재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앞에 위급한 환자가 나타납니다. 의사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병원장의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환자로 왔다. 그 가수를 수술해라. 수술은 대성공. 하지만 먼저 온 환자는 죽게 됩니다. 그 환자의 아내는 주인공을 보자 달려와 하소연을 합니다. 이 버러지 쓰레기 같은 놈. 버러지 쓰레기는 제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원장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그를 압박합니다. 그러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어 위급한 소년이 그의 앞에 환자로 나타납니다. 의사는 소년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또 한 번 연락이 옵니다. 지금 시장이 위급하다. 그를 먼저 살려라. 하지만 의사는 눈앞의 소년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때부터 의사는 병원 정치에 밀려나게 되고 그의 약혼녀였던 원장의 딸과도 파혼을 당해요.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소년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년 앞에 얘기를 해요. 고맙다. 너 덕분에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 그는 비록 병원 정치에 밀려나지만 생명은 돈으로 차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신념을 지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원장이 죽은 채 발견됩니다. 원장이 죽자 의사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는 빠르게 승진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이제는 청년이 된 그 소년을 다시 만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살린 소년이 사실은 연쇄살인마였다는 것을. 자신의 선행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악행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제 그의 남은 삶은 선과 악이 모호한 회색지대로서 오손을 해석하기 바쁜 세계로 변질됩니다. 몬스터도 그렇고 진격의 거인도 그렇고 이런 회색지대를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회색지대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악이 모호한 다른 작품들을 함께 보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절대적인 선악이 없으니까 선악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격의 거인을 보며 매 회마다 내가 생각한 나쁜 인물이 바뀌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선악이라는 미분법적 세계관을 강요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진격의 거인 세계관은 헬파티 세계관으로 허무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조사병단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아요. 마이크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 짓거리를 정말 잘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전차는 앞에 5명이 묶여있는 선로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서 있는 곳에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 레버를 당기면 전차가 다른 선로로 갈 수 있는데 그쪽 선로에는 1명이 묶여 있어요.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레버를 당겨 1명이 죽고 5명을 살게 하여 다수의 행복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적 선택을 할 수 있고, 레버를 당기지 않아 5명이 죽고 1명을 살게 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의무론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레버를 당겨 5명을 선택을 한다면 이 책은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1명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면 어쩔 거냐? 압박 면접도 이런 압박 면접이 없어.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짓거리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물론 그 덕분에 다양한 생각을 던지는 책이기도 하죠. 진격의 거인에서도 선택의 순간이 엄청 많은데 딱 요 느낌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모두가 행복할 순 없어. 누군가는 피해를 받아. 그리고 넌 그 선택을 책임져야 해. 이래서 선악이 더 모호해지나 싶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웹툰 가다망설에 강요된 선택과 그에 대한 태도를 잘 묘사한 대사가 나와요. 어느 한 신하가 다른 신하들이 반정을 하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조정을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 반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어떠한 이유로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신하 앞에 나타난 신의 대리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알아, 네가 우리에게 모종의 계획을 미리 알렸다면 넌 밀고자가 되었겠지. 그저 두고 보기에는 방관자가
참여하기에는 가담자가, 반대하기엔 배신자가 되었을 너를 이해해. 너는 언제나 옳은 길을 가려 했으니 결국 그 무엇도 선택하지 못했을 거야. 다만 그게 너의 양심에서 나온 결정일까? 아니면 그 어느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선택에서 도망쳐버린 너의 나약함일까? 이곳에서 투신하려는 지금의 너는 어느 쪽이지? 저는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애처로운 선택이 리바이의 선택이었어요. 리바이는 엘빈 단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택하겠어. 꿈을 포기하고 죽어줘. 그리고 나서 리바이는 엘빈과 아르민을 살리는 선택도 강요받게 돼요. 결국 아르기닌을 선택하긴 하지만 그 선택으로 리바이는 엘빈의 죽음까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격의 거인은 거의 매회마다 이런 가혹한 선택의 순간들이 나와요. 이런 선택을 매번 강요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정말 인간이 헤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긴 할까?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지만 이제는 정말 신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진격의 거인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메시아적 존재가 나타납니다. 에렌 예거는 구원자이자 파괴자라는 이중적 상징성을 지닙니다. 땅울림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파괴자이고 예거파에게는 구원자예요. 만약 예거파가 없었더라면 엘렌은 파괴자로만 남을 겁니다. 어떠한 메시아도 추종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예거파는 에렌을 구원자로 숭배하며 그의 대학살까지 민족 생존을 위한 필요 악으로 정당화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 판단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운동을 죽음의 숭배로 변절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 듄의 주인공 폴은 퀴사츠 헤더락으로 비밀 종교 집단에서 수세대를 거쳐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폴은 어떤 행성의 주민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은하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는 지지하는 세력들 덕분에 파괴자이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메시아적 시선으로 본다면 진격거의 엘렌과 듄의 폴이 비슷한 게 많아요. 종교 공학적으로 봐도 이 두 작품은 비슷합니다. 월교는 거인을 보호하는 벽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월교를 처음 볼 때는 근데 이거 좀 설정이 과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벽 숭배가 가능한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월교의 사제가 벽을 진짜 숭배한 게 아니라 왕족 입장에서 사람들이 벽을 좋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정치적으로 월교를 만든 거였어요. 와, 미친. 영화 듄에서도 이와 유사한 종교의 공학적 설계가 보입니다. 폴이 메시아로 추앙받는 배경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 종교 집단이 여러 행성의 민중들에게 수세대를 걸쳐 예언의 씨앗을 뿌려둔 결과였죠. 한마디로 종교가 아닌 정치적 보험이었죠. 이게 어쩌면 진격의 거인처럼 미쳐버린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믿음도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 진격거 세계관에서 내가 놓여있다고 상상하면 사람 미칩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인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나갈 때마다 내 옆에 동료가 막 계속 죽어. 동료가 죽더라도 최소한 뭐라도 얻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벽 안에 있어야겠다. 난 절대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평화로운 생각을 할 찰나에 초대형 거인이랑 감옥 거인이 나타나 벽문을 와당탕탕탕 부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거인 얼굴이 빡세. 이 정도면 안티크라이시스 해도 이해해줘야 된다. 이 애니메이션 제목은 진격의 거인으로 할 게 아니라 전생했는데 난이도 극악 모드의 병사였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해. 뭘 해도 헤쳐나갈 수 없는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는데, 어차피 노력해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 어차피 노력해도 죽는데, 생각해보니 사람은 원래 죽잖아. 그럼 왜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일수 중에 신해철님이 생전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래를 한 달 뒤든 1년 뒤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늘 땀을 흘리고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디자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그거라도 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람은 그게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저는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미래를 전혀 디자인할 수 없을 때 이 허무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계관을 다룬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이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입니다. 어느 도시에 패스트라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돌아요. 그 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있다 죽어야 해요. 결국 이 패스트가 창궐된 도시는 파라디스 섬처럼 폐쇄되어 죽을 때까지 패스트라는 대재앙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세계관 속 사람들은 어떠한 긍정적인 미래를 디자인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었죠. 인간들은 절망을 앞두며 다양한 궁상을 보여줍니다. 폐쇄된 이 도시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도피, 패스트를 신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능, 아무리 돌봐도 호전되는 환자 없이 계속 죽지만 그럼에도 환자를 살피는 의사의 저항, 전염병? 오히려 좋아!
라고 외치는 환영. 진격의 거인에서도 이런 인간의 군상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도피는 안쪽으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수능은 제 기억으로는 애니메이션 2화 초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다가 잡아먹힌 인물이 있어요. 저항은 당연히 조사병단, 환영은 악질 프리츠 가문.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되긴 했어요. 범죄로 인해 체포될까 불안감에 막 시달리고 있었다가 패스트가 창궐 하자 자신만 겪던 개인적인 불안감이 거대한 불안감 속에 묻혀버리니까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인물이었어요. 존 백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엄청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주인공이 그곳에서 온갖 부조리를 겪게 됩니다. 주인공은 점차 생기를 잃어가며 삶의 의지가 완전 꺼지려는 찰나에 세상에 좀비가 창궐해요. 주인공은 좀비의 소식에 눈이 반짝이며 나 이제 회사 안 가도 돼?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좀비가 있는 세상이 자유와 평화의 세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대장 앞에 소설 패스트의 주인공 의사 리우는 묵묵히 환자를 돌봄으로써 저항합니다. 환자를 돌보아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지만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조사병단의 마음이 이 의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엘빈 단장의 마지막 연설은 상당히 극적이면서도 허무합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로 병사들은 극도의 허무에도 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까닭은 왜 연설이 나의 존재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남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를 관계의 힘을 이야기해서인 것 같아요. 엘렌 아빠에게 진격의 거인을 계승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좋으니까 벽 안에서 사랑을 해라. 그러지 못하면 대풀이 될 뿐이다. 같은 역사를 같은 증오를. 어쩌면 진격의 거인의 작가는 증오와 허물을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길을 관계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신조 사사교. 요즘 책 이야기를 적게 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이번에 진격의 거인을 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이 떠올라 이거 꼭 다뤄야겠다 생각하게 돼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깊이 있는 작품을 좀 리뷰하게 돼서 좀 다룰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이기도 하고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체력 이슈로 들어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겼고 하시길 바랍니다. 땡큐.